여러분, 혹시 활력 증진에 좋다는 홍삼을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홍삼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홍삼을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조합과 홍삼 복용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약물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단 10초 만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혹시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는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홍삼이 특정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삼은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남녀노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홍삼은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귀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홍삼은 눈을 밝게 하고 심기를 열어주며 기억력을 좋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과학적으로도 홍삼의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항암, 항염,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생리 활성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복용하면 독이 될 수 있듯이 홍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좋다고만 생각하고 섭취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홍삼과 함께 복용하면 절대 안 되는 약물, 그리고 홍삼 복용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홍삼과 혈액 희석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항응고제나 항혈소 판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홍삼 섭취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약물들은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 혈전 생성을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홍삼은 그 자체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혈액 희석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효가 과도하게 증폭되어 출혈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잇몸 출혈, 코피, 멍이 쉽게 드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위장관 출혈, 뇌출혈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홍삼은 절대 금기이며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복용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둘째,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홍삼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장기 이식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아자치오프린, 바실릭시맙,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 억제제는 외부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이식된 장기가 거부되지 않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약물입니다. 이 약물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이식 장기 거부 반응이 일어나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삼은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어 면역 억제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홍삼이 면역력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면역 억제제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이식된 장기에 대한 거부 반응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홍삼 섭취를 피해야 하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혈압약을 복용 중인 고혈압 환자분들도 홍삼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홍삼의 일부 성분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량의 홍삼 농축액 제품을 섭취할 경우 혈압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AC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과 함께 홍삼을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져 어지럼증, 두통, 심한 경우 실신 등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게 변동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홍삼 복용 여부를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복용을 시작하더라도 혈압을 자주 체크하면서 소량으로 시작하고 어떠한 이상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홍삼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이나 경구혈당 강화제와 같은 당뇨병 약과 함께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면 약효가 중첩되어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식은땀, 떨림, 어지럼증, 심한 경우 의식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이며 장기적으로는 뇌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홍삼 건강기능식품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과당이나 각종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제품 선택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는 순수 홍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홍삼 복용 전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의 종류를 고려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홍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이나 일부 항우울제와도 상호작용 가능성이 존재하여 약효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HIV 치료제인 랄테그라빌과 항암제인 이마티닙은 홍삼과 함께 복용 시 간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병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육이 완제인 클로르족사존, 천식 치료제인 테오필린과 같은 약물은 홍삼이 약물 분해를 촉진하여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 함유 음료인 커피나 녹차와 함께 홍삼을 섭취할 경우 홍삼의 각성 효과와 카페인의 효과가 중첩되어 심장 두근거림, 불안감, 불면증 등 과도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삼 복용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체질이나 상황은 없을까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특정 체질이나 상황에서는 홍삼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은 홍삼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홍삼은 인삼과 마찬가지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하여 평소 열이 많거나 갱년기 열감 등 몸에 열감이 있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 몸에 과도한 열을 발생시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발이 뜨거워지며 두통, 상열감, 쉽게 짜증이 나거나 불면증, 피부 트러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체온 조절에 좋은 음식이나 식단과 병행하고 초기에는 저함량 제품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둘째, 수술 전후에도 홍삼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수술이나 작은 시술을 포함하여 수술 예정 2주 전부터는 홍삼 섭취를 반드시 중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치과 발치와 같은 간단한 시술이나 큰 부상, 회복기에도 예상치 못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홍삼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임산부 및 수유부 또한 홍삼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홍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 잠재적인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홍삼 섭취를 금지하거나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기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6세 미만 어린이는 홍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어린이 홍삼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들에게 홍삼이 미치는 영향과 적정 용량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인과는 다른 민감한 신체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시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소아과 의사 또는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아이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홍삼 복용 시 기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홍삼을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할 경우 변비가 악화되거나 드물게는 자가면역성 질환 발생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홍삼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홍삼 제품의 과량 또는 장기간 복용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홍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과다 및 장기 복용의 부작용을 이해하고 권장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삼 제품을 선택할 때는 순수하게 홍삼으로만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홍삼과 다른 성분을 섞은 제품들이 많아 순수 홍삼 제품만큼의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홍삼 고유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첨가물이 최소화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액상차나 캔디류 형태의 홍삼 제품은 홍삼 함량이 매우 낮아 효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함량의 추출액이나 농축액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구매 시에는 진세노사이드 RG1 플러스 RB1의 합으로 표기되는 사포닌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수치는 홍삼의 유효 성분 함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숫자가 높을수록 사포닌 함량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진세노사이드 하루 섭취량은 3mg에서 80mg이므로 이 기준에 맞춰 본인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홍삼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산균은 사포닌이 컴파운드 K라는 최종 대사 산물로 바뀌는 기전에 도움을 주어 홍삼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홍삼과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는 것도 홍삼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 및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그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홍삼을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가진단이나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홍삼을 더욱 현명하고 안전하게 섭취하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